자, 5월 14일 주말 테스트 답 한번 불러볼게요. 답부터 얘들아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틀린 문제에 대해서 채점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1번의 답은 뭐가 돼야 되겠다? A는 5보다 뭐하다? 크다. 그죠? 5월 14일 주말 테스트 부등식 부분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지를 펼쳐서 주어지는 답들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틀린 문제에 대한 풀이를 갖다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의 답은 A가 5보다 뭐하다? 크다. 2번의 답은 뭐가 된다? 2. 3번은 얼마? 10이다. 그죠? 그 다음에 4번의 답은 뭐 나오더라? 4번의 답은 2. 5번의 답은 4. 6번의 답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가 0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 7번의 답은 1. 8번의 답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K가 0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 9번에는 3, 10번에는 17이 돼야 되겠다. 자, 답 확인하고 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1번부터 한번 볼게. 자, 1번에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다? 주어지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했다.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을 갖는다. 줄 긋고 얘는 뭐다?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 그 다음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줄 딱 긋고 얘는 뭐를 뜻하는 거다? 그렇죠. 두 근의 합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 얘는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찾자. a의 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0이 0보다 뭐하다? 크다. 그 다음 두근의 고백값 찾읍시다. 두근의 고백값은 얼마에 해당하는 거다? 마이너스 a 플러스 4인 거고 그거는 0보다 작단다. 그럼 우리는 얘와 얘를 뭐 하는 거? 동시에 만족하는 답을 찾아내면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a가 5보다 더 크다라고 나오는 거네.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2번 한번 봅시다. 2번은 두 분이 모두 2보다 작을 때라고 얘기했다. 얘들아, 이 문제 자체는 우리 늘 얘기하는 판경축의 문제다. 그죠?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개의 근이 있대. 이 두 개의 근이 모두 뭐보다 작아라? 그렇지. 2보다 작아라 라고 얘기했으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딱 나와줘야 되는 거네. 판경축 다 해봐야 하는 문제다. 그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두 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네. 그러면 첫 번째 판별식은 0보다 뭐 해야 한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조건 자체가 풀어보면 A는 8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A는 뭐보다 2보다 작거나 같다의 답이 나오겠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다? 판별식 나왔으면 경계선. 여기서의 경계선은 뭐에 해당하는 거다? 2에 해당하는 거네. 그러면 x에다가 2를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을 살펴보는 거다. 그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주어지는 2차식을 하나의 fx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f2가 뭐여야 한다?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a는 뭐보다 10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다. 됐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게 축의 방정식. 우리 주어지는 식이 2차식일 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축의 방정식, 즉 축방이 뭐였었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였다라는 거 기억한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축방, 즉 마이너스 2a분의 b는 이 축의 방정식은 2보다 뭐 한쪽에 존재한다? 큰 쪽에 존재한다 라고 나와야 되는 거네.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져야 되는 조건 자체가, 즉 나오는 조건 자체가 뭐가 되고 있는 겁니까? a가 6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고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뭐를 찾아라? A를 찾아라 라고 이야기했단다. 그러면 찾아내면 A는 2보다 작거나 같아가 공통범위가 나오는 거고 그랬을 때 상수 A의 최대값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답은 뭐가 돼야 되겠다?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다. 그죠? 자, 세 번째도 한번 봅시다. 세 번째 역시 이거 문제 한번 봐봐봐. 주어지는 2차 방정식의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다른 한 근은 2와 3 사이에 있어라 라고 얘기했다. 어라, 이것 역시 뭐다? 근의 위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다. 하나의 근은 1곳과 2 사이에 있어야 하는 거고 다른 한 근은 2와 3 사이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네. 역시 무엇을 뜻하는 문제다? 판경축. 그러나 우리 이거 판경축 문제를 할 때 조금 주의했었던 게 있었다. 중요했었던 게. 그죠? 뭐였습니까?
근과 근 사이에 경계선이 들어올 때는 판경축 의미 있다 없다? 없다. 뭐만 생각하면 된다? 주어지는 경계선만 생각하면 되더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하나의 식을 fx다라고 뒀을 때 그죠? 경계선인 1, 2, 3의 값만 생각하면 되는 거다. 즉 f1은 0보다 뭐하다? 크다. 두 번째, 이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f2는 0보다 뭐하다? 그렇죠? 작다. 세 번째 F3은 0보다 뭐하다? 그렇네. 0보다 크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공통 범위를 찾아본다면 K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때 이 3이 바로 여기서 문제에서 보고 합시다. 얘가 알파인 거고 얘가 베타인 거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알파 베타의 곱을 찾아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답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1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네. 됐습니까? 그 다음 4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 얘의 두 근이 모두 음수래. 이거 한번 봐봐봐 얘들아. 서로 다른 두 근인지 그냥 두 근인지가 중요한 거다. 그죠? 그럼 여기서는 두 근이 모두 음수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우선은 두 개의 근이 존재하기 위한 첫 번째 식이 뭐여야 한다? 판별식이어야 하는 거고 두 개의 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야 되겠네. 그 다음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되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두 근의 합은 0보다 뭐 해야 된다? 작아야 된다. 세 번째 두 근의 곱은 0보다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라고 나와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에서 얻어낼 수 있는 값은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는 7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올 것이고 합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A의 조건은 A는 1보다 작다. 곱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공통 범위로는 어떻게 나온다?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얘를 보면 비교해보면 얘가 알파 얘가 뭐가 돼야 된다? 베타가 돼야 되는 거고 알파 베타의 곱을 찾아내렸기 때문에 답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2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죠? 자 5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5번에서는 연립부등식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가 5개다 라고 이야기했고 양의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네. 먼저 풀자 얘들아.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풀 수 있는 게 이 절대값을 한번 풀어본다면 얘는 사이값이다. 우리 배웠다. 사이값, 가액값 할 때.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 얘는 x-2가 마이너스 k보다는 크고 k보다는 작다. 그러면 x는 뭐보다? k 플러스 2보다 즉 마이너스 k 플러스 2보다 크고 k 플러스 2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주어지는 연립식에서 이 부등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얘는 부등식을 풀어본다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x-1, x 플러스 3이 x 플러스 그죠?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해서 무슨 값을? 사이값을 얻어낼 수 있네. 그러면 얘를 갖다가 수직선상에 한번 나타내 볼게요. 우선 만들어지는 게 얘이기 때문에 얘가 사이값인 거 아닌가? 그러면 얘는 뭐와 뭐 사이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과 3 사이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돼야 되고 얘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여야 한다라고? 5개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 개수가 5개. 그죠? 정수 x의 개수가 5개가 존재하려면 k의 최대값을 찾아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얘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된다? 얘를 이렇게 덮어 써줘야 되는 거네. 그러면 어떻게 되라? 얘가 얼마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돼야 되는 거고 이거의 값 자체가 2 플러스 k여야 하는 거 아닌가?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이 2 플러스 k라는 건 마이너스 뭐다? 3보다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더? 그렇죠. 커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얘가. 눈에 보이는 거 맞니? 그 다음 마이너스 k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보다 뭐 해야 된다? 그렇죠. 더 작아야 한다는 거 아닐까?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k의 값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k는 뭐보다? 3보다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만들어내지는 k값은 k는 1보다 더 커야 한다는 거고 얘 둘이를 동시에 만족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k는 3보다 커야 되는 거고 그거를 만족하는 양의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그거의 k의 최소값은 뭐가 되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4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네. 되겠니? 자 넘어갈게. 6번 문제에서
주어지는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정수의 개수가 4개가 되라 라고 이야기한단다. 그죠? 그러면 먼저 아까 문제 앞에서 5번 문제 푼 것처럼 주어지는 식을 인수분해를 해서 답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 거다. 먼저 인수분해부터 합시다. 그게 우선이어야 하는 거네. 그러면 여기서는 이 주어지는 식을 인수분해하자. 자, 3에서 1이다 마이너스다. 얘는 얼마?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0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사이 값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수직선상에 먼저 딱 나타낼게요. 뭐부터 뭐까지다?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다라는 걸 3까지다라는 걸 먼저 이렇게 딱 적을 수 있겠네. 그러고 보니까 이 밑에 있는 이 식도 역시 뭐로 된다? 인수분해가 가능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한번 보세요. 이거 뭐와 뭘로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까? 5와 a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얘는 식을 적으면 x 마이너스 5, 그 다음 얼마? x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우리는 얘의 해를 구하려고 본다면 얘의 해는 a가 범위가 없기 때문에 x는 5와 A 사이가 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5와 A 사이가 답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A와 X가 5일 수도 있다라는 건데 얘를 만족하는 정수가 4개가 되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얘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 눈에 보입니까? 그지? 그러면 우리는 얘의 식을 갖다가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 5부터 A까지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5가 여기에 존재한다면 A는 어디에? 이 사이에 와서 들어와야 되는 건데 만족하는 정수가 몇 개가 있어라고 얘기했냐면 4개가 있어랍니다. 그러면 세워봅시다. 여기서 3은 반드시 들어갈 거고 4개가 되려면 2, 1, 이게 0이어야 하는 거네. 그러면 우리는 이 A라는 게 뭐와 뭐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알 수 있네. 그럼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아야 하는데 A가 얘들아 이게 동그리다 동그리. 그러면 A는 뭐이어도 상관없다? 0이어도 상관이 없더라 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구분할 수 있는 거 맞죠? 자 넘어갑시다. 7번 한번 가볼게요. 길이가 x 플러스 1, x 플러스 2인 세 선분으로 둔각삼각형을 만들려고 한단다. 무슨 삼각형을 만든다고? 둔각삼각형을 만들려고 할 때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다. 우선 주어지는 조건부터 만들고 갑시다. 얘들이 삼각형의 세 변이기 때문에 세 변은 음수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와야 되는 조건은 x는 0보다 커야 한다. x 플러스 1도 0보다 커야 한다. x 플러스 뭐도 2도 그쵸 0보다 뭐 해야 된다? 커야 한다 라는 조건인 거고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값도 찾아야 되는 거다. 그죠? 됐니? 그러면 무조건 x는 뭐보다 커야 되겠다.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은 x는 0보다 커야 한다가 먼저 나왔다. 그 다음 두 번째 만들어내는 조건은 얘는 우선은 변의 길이가 존재하기 위한 a값을 찾았다면 이제는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의 길이를 찾읍시다. 삼각형은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뭐 해야 되는 거다? 더 작아야 하는 거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x가 1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네. 아이고 그죠? 크다가 나오는 거네. 그러면 자 변의 길이 만들었다. 삼각형 될 조건 찾았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삼각형은 삼각형인데 무슨 삼각형이 되라고? 둔각삼각형이 되라고.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가장 긴 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뭐 해야 되더라? 그쵸 커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우리 피타고라스 할 때 배웠다. 그죠? 그래서 얘를 정리해서 나오면 마이너스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는 3보다 작아야 하는 것이며 이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값을 찾아내야 되는 거다. 그죠?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럼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는 차이에 있는 자연수는 2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의 개수를 물었으니까 답은 1개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8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8번에 주어지는 연립부등식에서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라고 얘기했다. 똑같은 문제들의 반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주어지는 문제를 갖다가 뭐 하자? 인수분해 하자. 얘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이 0보다 뭐하다? 작다. 여기서 얻어지는 게 마이너스 4와 x는 3의 사이값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얘는 합차가 되네. 합차가 어떤 식으로 x에 k-4랑 그죠? x에 k 플러스 4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눈에 보입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x는 양가의 값이기 때문에 x는 k-4보다 작다
또는 x는 뭐보다 k 플러스 4보다 크다라는 걸 얻어낼 수 있는 거다. 그죠? 그런데 얘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래서 먼저 이 숫자들을 먼저 나타낼게요. 수직선상에. 그러면 마이너스 4부터 3까지다 3의 사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얘들아 얘가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대. 그러면 얘가 양 각값인 거잖아. 그러면 얘들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줘야 공통적인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k 플러스 4가 돼야 되고 얘는 얼마다? k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것이며 우리는 k 플러스 4는 뭐보다? 그렇지. 3보다 더 크거나 같아도 되는 거네. 어차피 여기서 구멍뽕 하고 갈 거기 때문에 는이 붙어도 상관은 없더라. 그 다음 k-4는 4보다 뭐하다? 작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 뭐해서 구멍뽕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만족하는 k값의 동시를 만족하는 k값을 찾으면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더라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됐습니까? 9번. 자, 주어지는 부등식의 이거의 해가 얘입니다 라고 얘기했다. 얘는 좀 더 쉬운 거네요. 그래서 주어지는 식을 먼저 뭐 하자? 인수분해 하자. 얘 이제 인수분해 하는 것도 지겹다. 할 수 있다. 그죠? 얘가 얼마가 되라? 3에서 1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고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0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 사이 값이네. 그러면 얘는 뭐와 뭐의 사이 값이다? 마이너스 1과 뭐의 사이값? 3의 사이값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 밑에 있는 두 번째 식도 역시 인수분해 된다. a랑 1이랑 마이너스 그러면 이거는 양가의 값이기 때문에 x가 1을 기준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 해가 이렇게 되려 하면 그죠? 하나는 여기서 1에서 여기서 이렇게 가야 하는 거고 다른 하나인 a의 값은 여기서 이렇게 와야 이 해를 만족하지 않을까? 이해되니?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A의 범위는 3보다 뭐 한쪽에만 있으면 되는 거다? 큰 쪽에만 있으면 되는 거네. 아니네. 여기서도 얘는 색칠이 되어져 있는 거고 얘는 구멍이 뽕 나 있는 상태여서 공통적인 해가 이게 나올라 하면 A는 3이어도 상관은 없지 않을까?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A의 범위는 3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얘를 만족하는 최소값은 뭐일 수밖에 없다? 3일 수밖에 없더라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지금 조금 주의해서 넘어가야 되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색칠이 되었다, 색칠이 되어있지 않다의 구분들을 반드시 한 번 더 알아보고 생각해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문제 10번 한번 가볼게요. 10번에서도 주어지는 연립부등식의 해가 얘가 되도록 하라라고 얘기했단다. 주어지는 식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선은 얘가 연립방정식이 얘가 되려 하면 얘는 x는 2, x는 3이 부등식을 대입해서 a와 b의 값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의 해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둘 거냐면 이게 사이값이니까 이거의 해를 내가 알파 베타라고 임의로 둬볼게요.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거의 해를 x는 알파부터 x는 베타까지다 라고 보고 두 번째 있는 이 식, 그죠? 자, 두 번째 있는 이 식의 해를 갖다가 내가 감마와 델타라고 한번 둬볼게. 됐니? 이 델타라고 뒀을 때 얘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18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해는 식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지. x는 뭐보다? 감마보다는 뭐하고 작다 또는 x는 델타보다는 뭐하다 더 크다라고 이렇게 둘 수 있는 거네. 됐니? 그런데 이 두 개를 연립했을 때 공통적인 연립의 해가 뭐부터 뭐까지다? 2부터 3까지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이게 한다는 건 어떻게 되라? 그렇지. 식이 이렇게 되는 거네. 알파가 여기 알파부터 어디까지? 베타까지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감마의 값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델타의 값이 어디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져야지만이 우리는 문제에서 맞는 이 조건의 해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알파가 뭐라는 걸? 2라는 걸 그 다음에 여기서 감마가 뭐라는 걸? 3이라는 걸 알 수 있더라는 거지. 됐니? 그래서 알파가 2이기 때문에 2가 이 방정식의 뭐가 되는 거다? 근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감마가 3이기 때문에 3이 이 방정식 즉 이 부등식의 해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본다면 A는 8,
B는 9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구하고자 하는 답은 17이다라는 걸 얻어낼 수 있겠네요. 자, 10문제 마지막 풀이 끝인 거고 자기가 틀렸던 문제는 반드시 한 번 더 풀어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